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대한제국의 수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896년 2월 10일 날 고종은 경국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가파청을 단행했고 왕후를 살해하고 조선에 대한 내정 가설을 강화했던 일본의 압력을 벗어나고자 했던 비상수단이자 일종의 친일 쿠데타였다. 그러나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국가의 위상은 상당한 손상을 가졌고 특히 이 기간 러시아를 필두로 열강의 막대한 이권 침탈이 장행돼 조선은 경제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동안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권을 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도 체국대를 이제 빌미를 해가지고 이권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많은 이제 이권들 뭐 강상채굴권이나 이런 것들 산림채굴권 등등등 해 갖고 산림벌채권 등등 해서 많은 이권들이 서구 열강들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통해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게 되면서 고종의 운신의 폭이 갑오개혁 시기보다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아간 판천부터 해가지고 음, 아간 판서부터 해가지고 너일 전쟁 1904년까지 그 당시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세력 군영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세력 군영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 이런 대한제국 때 강무 개혁을 이제 실시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이권 침탈이라고 했지만 또 그 당시 고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한 여러 나라들에게 이권을 나눠줘야 한반도에도 이권을 나눠줘야지 그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호 견제를 할 필요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나름대로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측면도 이제 이권 침탈 관련된 내용에서 인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이런 운신의 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대한제국도 세우고 그다음에 강무개혁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이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부터 1904년 너일 전쟁 발발까지 자, 그 당시 조선의 자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었다. 자, 아간 파천 직후에 고종은 그동안 일본에 협력했던 일부 가보파 개혁대 체포를 내렸고 그들을 처단하거나 축출하였다. 이렇게 했죠. 자, 이때 이제 그 4차 김홍직 내각이 이제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정동국악부 출신으로 해서 다시 친미파, 친러파 내각이 이제 구성이 됐죠. 그리고 이때 이제 1 차부터 4 차까지 이제 얼굴마담했던 김홍직도 체포령이 내렸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텼죠. 그래 가지고 결국에 민중들에게 돌 맞아 죽잖아요. 자, 그래서 갑오개혁 때 도입된 내각제도를 폐지하고 요 내각제도라는 건 뭐냐면 일본식이야. 일본식. 그래서 인제 2차 내각 그 갑오개혁 때 그 당시 의정부를 폐하고 일본식 내각을 이제 성립을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폐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인제 그대로 해서 그 1896년 9월 24일 날 새로운 형태의 의정부를 이제 조직해 국왕준 씨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도 했다. 자, 군주권 확립에 대한 국왕의 의지, 자주 독립에 대한 사회적 자각과 활동이 어우러져 대한제국 수립에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참에 또 인제 뭐가 만들어졌냐면 아간팔천 시기 때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져요, 독립협회가.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서재필이 만든 거죠. 예. 서재필이 인제 이 사람은 이제 갑신전변 때 1884년 갑신전변 때 참여했다가 이때 정도에 1896 년인가요? 이때 인제 독립 와서 독립협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그때 이 독립협회를 이제 만들 때는 정부의 적극적인 또 지원을 받고 그랬거든요. 자, 하여튼 이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왕이 항공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니까 그 당시 이제 1897년 1월 달에 고종은 경운궁으로 들어왔어요, 경운궁. 그러니까 창덕궁이나 경복궁이 아니라 이 경운궁으로 들어왔는데 이 경운궁은 인제 어떤 궁궐이냐면 그 예전에 인제 임진왜란 때 그 경복궁하고 인제 창덕궁, 창경궁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선조가 이제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한성이 오니까 거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성종의 큰형이었던 월산대군 있죠. 이 월산대군의 집터가 좀 커 가지고 이걸 인제 뭐냐면 좀 약간 신축해 갖고 만들었거든요. 행궁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정릉동 행궁이라고 하죠. 서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서궁에서는 너무 좁기 때문에 살지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인제 다시 창덕궁, 창경궁이 만들어지고 요쪽으로 인제 그 강희군 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정릉동 행궁이 인제 계속 남아 있었는데, 요건 또 이목대비 유폐시킨 걸로 또 유명하죠. 하여튼 요게 남아 있었는데 요걸 좀 확충시켜 가지고 만든 것이 경운궁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인제 그 당시 고종이 이 경운궁에 계속 쭉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퇴임 후에 계속 지냈기 때문에 이때 퇴임 후에 고종의 그 궁호가 덕수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덕수궁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이 경운궁은 그 정동 옆에 있죠. 러시아나 그 당시 미국 대상한 공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애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렇게 통칠 수 있죠. 그쪽 러시아 공사관이나 미국 공사관으로. 그래서 이 경운궁을 통한 거야, 요게. 그래서 인제 있고, 이 경운궁, 확정된 경운궁은 지금 경운궁은 되게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경운궁이 지금의 그 경운궁보다 3 배나 더 컸다고 그래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인제 허물어지고 없어지면서 많은 건물들이 소각됐죠. 예. 자, 하여튼 이 과정에서 고종은 칭제 건원을 요청한 상소를 유도했고, 그리고 심숙태, 조병세, 건재영, 건주영 등 전 현직 관료들과 정규나 장제용 같은 그 신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래서 인제 요런 사람들 인제 쭉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인제 뭐냐면 왕당파, 근황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뭐 그 보통 계하할 때 급진계하파, 온건계하파만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근황파 세력들도 있었죠, 근황파. 그래서 이들도 일종의 인제 근대화를 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근대화는 갑오개혁 그 이제 급진계하파, 온건계하파와 달리 국왕 중심이야. 그러니까 강력한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이제 뭐냐면 '구시점을 잡고 근대화를 하자.' 이렇게 인제 한 거죠. 물론 이제 근황파들은 개화파보다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뭐 근대화를 뭐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대화 방법론상에서 볼 때 국왕을 내세워서 이걸 구심점을 서서 적극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극왕파다, 극왕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교라든지 장지원, 개신 유학자들이죠. 예. 이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이 칭제권호는 그 밑에 좀 볼게요. 칭제권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저를 친하고 연어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에 벗어나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대내주고 청명한 곳으로 정통시대 동아시아 하나의 나라가 자주 독립국을 나타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자주의 나라였지만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부터 간세가 떨어지면서 독립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주 독립국을 확실히 나타나기 위해서 칭제 건원을 인제 했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상소에서는 청에 대한 정통적 사대주의를 청산하고 열강의 간섭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서 조선도 황제의 나라가 돼야 되며, 이를 위해서 칭제 건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다른 한편 반대 의견도 있는데, 최익현이나 유인석 등 보수 유학자들은 서양 의회에 따라 존엄을 변경하는 것은 꼭 금수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길로 스스로 주제도 모르는 건방진 행동이다. 좀 약간 사대주의적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또한 윤치호 같은 사람은 또 다른 입장에서 인제 비판했는데, 자, 이거는 황제 칭호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내정 개선을 통해서 실제로 자주 독립을 마련해야지, 칭호를 한 개 쓴다고 해서 우리가 자주 독립하는 거냐. 자, 이렇게 인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은 칭제 권한을 가로막을 만큼 대중적 여론을 형성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대중들에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칭제 권한. 어차피 인제 우리가 중국과 인제 좀 버티려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간지나게 하려면 좀 칭제 권한을 할 필요 있다는 게 그 당시 민중들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선 정부는 그 8월 17일 연호를 건양에서, 이 건양이라는 것은 인제 그 을미개혁 때 사용했던 연호죠. "양력을 세우다."라는 뜻에서 인제 했는데, 이걸 강무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강무로. 자, 이 강무는 인제 그 어디에 이제 기원했냐면 강무제 유수 아시죠? 호안에 세웠던 이 강무제 유수의 강무자, 이 시옷자를 따서 그 연호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식이 반영되고 있냐면 중흥의식. 그래서 이제 이 중흥의식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왕조가 이렇게 있다면 그 침체기에 있잖아요. 이 침체된 왕조를 다시 부흥한다는 이 중흥.
이런 중흥의식이 이제 그 당시에 반영됐다. 왜냐면 강물의 유수가 전한이 멸망한 다음에 후한왕조를 다시 세웠잖아요. 그래 갖고 다시 중흥시켰죠. 예, 이런 의식이 이제 반영됐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때 이제 정한 대한제국이라는 것도 이런 중흥의식의 이제 반려죠. 왜냐면 요 대자는 이 크다라는 거는 미칭이고, 한자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삼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한. 음. 삼한이라는 것은 이제 삼한 정통론에 입각하면 그 당시 인제 그 위만한 때 쫓겨났던 그 기준이 삼한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삼한에 가서 다시 부흥했죠. 중흥했죠. 그래서 요런 삼한 정통론에 입각해서 국호도 이제 한으로 정한 것도 여기 뭐냐면 이렇게 강호와 마찬가지로 중흥의식의 어떤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일의 제사를 지낸 항구단을 이제 조성했는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왜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항구단을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조선 시대 때는 들어와서 초기 때 약간 그렇고 나중에는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감히 제후 따위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 그런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하여튼 항구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국왕의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이랬겠죠. 그래서 이날 고종은 한 해가 땅에 제사를 지내노, 보통 인제 이걸 이제 봉선 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국에서는 태산에서 이제 주로 하는데, 먼저 땅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 그 황제의 명복을 입고 황금색, 황금색은 이제 황제를 뜻해요, 황제. 그래서 앉아서 황제의 옥새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13일 날 국호를 대한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삼한 정통을 이끌어서 대한으로 변경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이라는데 우리나라 국호는 의외로 단순해요. 지금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조선이라는 국호가 있고, 그다음에 고려라는 국호가 있고, 그다음에 라는 국호가 있어. 조선은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고조선, 조선, 지금 윗동네가 인제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이잖아요. 예. 그 있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고구려, 고려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한이라는 건 한, 그다음에 대한제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요게 국호가 딱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국호 조선은 중국부터 승인받은 게 있기 때문에 독립국 위상이나 중국과의 대등한 항제국 지위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정근대 시대 때 강도 갈 때 좀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이제 국호를 정해야 되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국호를 이제 두 개를 올렸죠. 조선하고 그 당시 한영인가? 요걸 올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성계 이제 고향이기 때문이고, 이 조선은 예전에 고조선에 인제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조선 썼잖아요. 그 올렸는데, 그래도 홍무제가 조선 좋다." 해 갖고 조선을 선택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국호를 이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거는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밖에 없거든요, 진짜. 물론 이제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무제한테 잘 보여야지 공격을 받지 않잖아. 홍무제가 좀 성격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인제 올릴 때도 인제 그 조선이 예전부터 인제 뭐냐면 그 중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조선을 인제 먼저 올려 놓고, 그다음에 한영 같은 건 이제 잘 모르니까 그걸 이제 두 번째로 올린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인제 이거 인제 그 조선 자체가 중국의 어떤 형식적으로는 승인을 받은 국부잖아. 그러니까 독립국 위상이나 중국과 대등한 항제국 시에 국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썼고, 앞에서 중흥식의 어떤 반려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게 인제 그 밑에 있는데, 정부는 만, 진한, 변한 3한을 통한 제국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대한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또 결정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호가 그 당시 중국한테 이제 썼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삼한 정통론의 중흥 의식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인제 이런 제국 어떤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또 했다. 그래서 이제 삼한일통에 위한 어떤 이제 제국 발상, 그다음에 중흥 의식의 반려, 한 두세 가지 이유를 해 가지고 대한제국이라는 이제 국호를 쓴 거죠. 예. 자,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위에 항구단이 있는데, 항구단 좀 볼게요. 항구단이 인제 보면, 자, 이 항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그 동아시아 그 어떤 우주관에 보면 하늘은 이제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게 항구단, 둥근 모양의 인제 집을 이제 만들죠. 항구단 또는 그 한자가 이제 원이죠. 원구단 요렇게 인제 하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직접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의식의 장소고, 이전에 조공 체제에서 하늘의 아들인 천자로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의 황제였다. 대한제국의 군주도
수소 황제를 칭함으로써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항구단을 조성했고, 근데 1914년에 조선 그 총독부의 항구단 헐무고 그 자리에 호텔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지금 이제 이게 그 현재는 웨스틴 조선 호텔 경내에 항공호와 석고가 나오는데, 항공호는 여기가 항구단이잖아요. 여기 옆에가 항공우야. 항공호는 왕의 어떤 신주를 모시는 곳이라고 인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것만 남았다고 인제 하고 있네요, 지금. 예.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의 수립의 의미는 군주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열강의 국권 침탈 무너져가는 국가의 자주적 독립 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할 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적 위기에 처해져 있고 뭔가 근대를 해야 되는데 뭔가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 메이지 청왕을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인제 뭐냐면 강력한 군주로서 이제 군주를 내세워서 고종을 인제 항제를 해서 이 군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 행했던 강국개혁은 뭘 이제 내세웠냐면 군권을 강조해, 군권. 군주의 권한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그 대한 독립협회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독립협회 민권을 강조하잖아요. 인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게 되고 결국에 이런 것들 충돌이 결국엔 독립협회 해체로 나가게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항제국을 선포한 뒤 정부는 대한제국에 대한 열강의 반응을 살피며 회담을 이제 촉구했고, 그 당시 러시아,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은 성립을 승인했다. 다만 뭐 이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황제를 부르든 왕을 부르든 백작을 부르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네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면 돼. 이거는. 자, 다만 청은 좀 약간 이건 좀 그렇죠. 청은 대한제국의 친재 권한을 스스로 주지도 모르고 건방진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승인하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예 현실을 인정하게 된 거죠. 1899 년에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 자, 이 한청통상조약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왜 의미가 있냐? 요거는 조총 삼민 수령 무역장전과 비교해 볼 수 있죠. 원래 이 장정이라는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조약이나 뭐 이런 있지만, 중국에서 이 장정의 의미를 쓴 건 뭐냐면 이게 상국하고 하국 그 종속국 간에 맺어진 어떤 조약이라는 의미에서 그 쓴 거야. 조약은 이제 평등한 나라끼리 맺어진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평등하지 않죠, 중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병방하고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요게 조약이라 쓰지 않고 장정이라 썼군요. 물론 이 장정이 때에 따라서는 조약의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이 조총 삼민수요 무역장정에선 그 의미를 썼죠. 근데 1899년 9 월에 한청통상조약은 여기 뭐야 서로 동등한, 그러니까 만국공법의 어떤 그 국제법에 의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인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걸 가정해서 인제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왕을 황제라고 칭하면서 실제로 뭐냐면 그 황제 칭호를 승인했던 거죠. 자, 한편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와 더불어 근대화를 더불어 추구하는 방향 아래 각종 행정 법률책을 제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 고종의 어진이 있는데, 여기 보니 어진이 그 사진은 이거 그림 그린 거고 사진을 찍은 거죠. 그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정밀도가 대단하죠. 예. 그대로 이제 이게 사진은 이게 그림이거든요. 근데 사진을 딱 비교해 봐도 거의 그 뭐냐면 거의 100% 인제 거의 일치하는 모습인데, 조선시대 때 이 어진들을 그 우리가 뽀샤시해 갖고 그리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는 이 그림 그릴 때 뭐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릴 때 다 있는 그대로 신하들 모습을 그대로 그려요. 예. 심지어 신하들 모습 중에서도 마마 자국 그려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마마 자국 없애지 않고 그냥 그려. 있는 그대로 이 모습을 그리는데, 요거 보면 그대로 이제 그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있고 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항롱포를 입고 있다는 거야, 항롱포를. 예. 항롱포를 입다는 것은 이제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인제 볼 수면 있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게 고종이 인제 사진은 남았죠. 고종이나 순종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데 의외로 이제 왕비들은 인제 뭐냐면 그 민비 같은 건 사진이 없어, 지금 정확한 사진이. 예. 그래서 있지만 이제 고종의 얼굴이나 순종의 사진은 정확히 알 수 있죠, 흥성대원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독립협회와 대중개몽운동을 보십시다. 대한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1년 전에 그 당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신문이라든지 독립협회 같은 게 만드는데, 초창기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는 그 전국 관료들하고
하호했어.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주로 친미파, 친러파 같은 정동 군악부 출신들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고 정부로부터 또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이 인제 수립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권 수호 반대 운동, 러시아의 이제 대상은 이권 수호 반대 운동이나 김옥롤 독찰 사건이 있어요. 김옥률 독착 사건. 해 가지고 김옥률 독찰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등등 해 갖고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면서 정부 관료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나중에 이제 들어온 민중들이 중심이 돼 갖고 이제 운영이 됐는데 자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독립은 권리과 독립공원의 조성을 위한 추진교로 창립되었다. 1890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 그 원동력이 되었고 아가파초노의 고종은 친일 성향의 김홍직 내각을 해산하고요. 요게 이제 4차 김홍직 내각이죠. 그리고 3차 김홍직 내각이 이제 친미 친러파잖아요. 이들 다시 인제 불러 세웠어요. 칠러 친미 성향의 박정현, 이범진, 이완용 같은 정동군악부 세력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추모했다. 자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이완용이죠. 이완용. 예. 이완용 후에 이제 친일파의 대명사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친미 친러파에 가까웠어요. 예. 이완용이 또 유경공원에서 또 영어도 배웠고 이 사람이 또 인제 그 해외에 나가서 미국 공사관에서 한 2-3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되게 잘해 이 사람. 영어도 잘하는데 의외로 친일파에는 불구하고 나중에 친일파 되잖아요. 일본어를 못했다고 해요, 일본어를 오히려. 그리고 글씨도 상당히 잘 썼다고 해 가지고 독립협회 한판을 이 이완용이 썼다고 그러거든요. 예. 자 이들은 열강 간의 세력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어떤 내정 간섭을 견제하는 이런 걸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런 정동국악부 출신들이 인제 했던 정책들이 이제 뭐냐면 그 외국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주는 거야. 이권을 주면서 서로 간의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권을 탈취당했다고 하는데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이권을 이렇게 나눠 줘서 이렇게 균점을 해 가지고 그들 간의 어떤 견제를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약간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게 그 아프리카에 홍해 연안에 지부티라는 국가가 있거든요. 조그만 이제 도시국가하고 비슷한 그 국가인데 이 국가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주변에 이제 뭐 에티오피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남냐면 여기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곳곳 세 개의 열강대 해군 기지를 다 유치를 해요. 거기에 유치하고 나서 수수료 받아먹고 임대료 받아먹고 그리고 여기에 해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세계 열강 해군 기지가 쭉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이 감히 이 지프티를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살아남았거든.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것 같아. 열강대 어떤 세력 균형을.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유지하면서 있고 그 당시에 인제 세력 균형은 일본하고 러시아죠. 예. 러시아 간의 세력 균형이 이제 러일 전쟁까지 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자 하지만 아가파천과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상황이 이어져 정치적인 안정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그 당시 이제 아가파천에 들어가니까 군대 이끌고 인제 딱 러시아 공사가 포위하면서 대포 배치해 놓고 고종을 이제 위협하고 무력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에 이제 정동국학부 내각은 아가파천의 불가피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 신문 발간을 추진해 그 책임자 서재필을 인제 선정했고 서재필이 원래 인제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 갖고 거기에서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백인 여성 그것도 명문가 그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서재필 그 사진을 좀 봤어. 20살 때 교과서에 있는 사진 보니까 진짜 훈남이다. 잘생겼어. 꽃미남이야. 그래서 넘어간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서재필이 그 당시에 인제 한 11 년, 12년 뒤에 이제 귀국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귀국하니까 자기 영어를 인제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을 잊어먹은 거야. 그래 갖고 간단한 인사말지하고는 주로 이제 귀국하고 나서 영어도 연설했다고 하죠. 자기는 한국을 잘 몰라 가지고 이제 못하고. 그리고 이름도 인제 이름을 고쳐 갖고 필제서로 이름 고치죠. 이걸 인제 필제서를 뭐냐면 이렇게 거꾸로 읽잖아요, 필제서를. 그래서 영어식으로 하면 필립 제임스라고 하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로 인제 이렇게 딱 온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이었던 서재필이 인제 이렇게 와서 김용직 내각의 협력을 받아 신문 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였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때 김용직 내각은 이제 뭐냐면 이 정동군악부가 이제 했던 3차 김용직 내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다가 4차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중단됐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잠깐만요. 제가 좀 강도 가다가 좀 약간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이 문장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아가팔천과 일본군인데 이에 정동과학부 내각은 아가팔천의 불가피성을 선전한 동시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신문 발간을 추진해 그 책임자를 서재필을 선정했다 해 갖고 있는데 서재필이 인제 귀국 시점이 1895년 12월 달이죠. 예, 미국에서 있고 이후 김홍직 내각 협력을 받아 신문 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럼 2차 이게 김홍직 대학이 제가 4 차라고 했는데 이게 을미사변 이후잖아요. 1895년 10월 달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으니까 12월 달이니까 요때 김홍직 내각은 인제 3 차가 아니라 4 차예요, 4 차. 예. 근데 일본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였다. 이게 약간 그렇죠? 왜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친일파 내각이었고 이게 이제 뭐냐면 정동국학부하고 연결된 게 서재필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협력을 받았다는 게 좀 약간 어필이 좀 맞지가 않죠. 예. 그래 갖고 요거는 문장을 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좀 제가 책 나중에 한번 기본서 팩트 체크를 해 볼게요. 앞뒤가 안 맞아 요 내용이. 그래서 시기적으로. 자, 하여튼 요거는 좀 약간 좀 어 판단 유보하고 요 뒷문장만 좀 보고 이제 할게요. "일본의 방해로 중단됐다." 요것만.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새로 수입된 정동국악부 이렇게 새로 수입된 정동국악부는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수입된 정동국악부죠. 그래서 신문 발간을 재추진했고 지원해 주면서 서재필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이 이제 창간된 그 시기는 그 당시 아가파천 제와 대한제국이 성립하는 그 중간 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집권했던 것은 이제 뭐냐면 정동군악부죠. 그래서 정동군악부하고 그 당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독립신문이나 독립협회나 하하호호하면서 정부 관료들과 잘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독립신문은 정동국학부 내각과 서재필 계획대로 정부의 정책을 선정하고 자주 독립 및 민권 사상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혁을 진행하는 개혁파를 결집하는 데 기여했다. 자, 정동국학부 세력은 신러 친미적인 것을 친미였다는 것처럼 제외하고는 갑오개혁의 김홍길 내각과 마찬가지로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이었다. 자, 이들은 러시아 공사관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으나 러시아는 일본을 비롯한 열강대 견제를 받고 있어서 조선 내중에 깊숙하게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는 그 당시 러시아의 입지를 좀 봐야 되는데 러시아가 주 타겟으로 한 것은 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이 아니고 주로 만주를 노리고 있었죠, 만주. 예. 그래서 이제 동북철도 여기 이제 만주에 북만주 철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동천철도 같은 거. 그래서 인제 여기를 인제 장악을 하려고 했고 뭐 조선은 일종의 건두리 완충지대 그러니까 만주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대 정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고 얘가 부야. 근데 너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내용을 보일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서로 이 열강들로부터 견제를 계속 받고 있어서 자기가 원했던 이 만주 지역을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적당하게 이제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이제 뭐냐면 뭐 간섭도 하고 뭐 이렇게 이권도 하지만 선을 심하게 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심하게 넘어갈 경우에는 뭐냐면 열강대의 간섭을 계속 받게 되고 견제를 받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지역, 만주 지역을 차지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이에 조선은 언제든 국왕 중심의 권력 구조를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했다. 실제로 고종이 의정부 체제를 복구해 신정 체제 구축을 시도하면서 갑오개혁 때 퇴진했던 보수파가 다시 등장하는 목소리를 내시했는데 요때 보수파들은 뭐냐면 긍황파라고 보시면 돼요, 긍황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파 하니까 뭐라고 할까 인제 약간 위전척사 세상을 이제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얘네는 강력한 국왕 중심의 개혁을 하자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여러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진개혁파도 있었고 온건개혁파도 있었고 근황파 세력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정동군악부 세력들도 있었고 여러 세력들이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그 뭐냐면 뒤에 이제 대한제국대 양무개혁은 이 긍황파와 정동국학부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했던 개혁이다. 예.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가령 학부 대신 신기선 등은 갑오개혁 도입 때 모든 제도 폐지하고 이전으로 돌아가자 요구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있죠. 이건 이제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원래 대로 이제 돌아가자. 이전에 돌아가자는 거는 아마 이제 민씨 정권 때 이제 했던 이제 그 개혁 정책 그과 연결된 것 같아요. 조선 시대 그 개항 이전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동국학부와 서울클럽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1895년 서울 정동에서 개화파 정치인들과 서구 외교관들이 사교와 친목도모를 세웠던 모임인데 이게 구락부란 말이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구락부는 모임을 지칭하는 그 용어고요. 자, 정동은 미국, 영국, 러시아 등 각국 공사단을 비롯해 외국인들 시선이 집중된 곳으로 외국인들 사교와 외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서양 외교관들은 1892년 6월 2일 서울 주재 외교관과 영사단 클럽, 그다음 일명 서울 클럽을 결성했다. 그래서 인제 그 서울 클럽은 당시 손탁이라고 해서 인제 그 외국인 부인이 운영했던 이제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했던 손탁 호텔에 자주 모임을 가졌다. 외교관이나 유학생으로 외국에 체류했던 경력이 있던 조선의 정치인들 중 특히 미국, 러시아와 가까웠던 정치인들 중심으로 정동국학부가 형성됐고 주요 인물로는 초대 주미 전국 공사였던 정권 공사였던 공사와 수혜였던 박정양, 서강번, 윤치호, 이완영, 이채열, 이한영 등이었고 이들은 갑오개혁 당시 각 정동의 각국 외교 및 선교사의 후원을 받으면서 정치적 세력을 확장했다. 정동국학부와 관련된 그 형성 과정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자, 이런 정세에서 서재피와 정동국학부 세력들은 그 당시 고종에게 조선의 자주 독립을 대내적으로 청명하는 상징물로 독립문을 건립하고 그래서 독립공원을 이제 조성하자고 건의했다. 이 독립문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라고요? 개선문, 그 프랑스의 개선문 있죠. 개선문을 보탰다고 해요. 자, 취지에 공감한 고종이 6월에 이들 제거하자 이들은 그 추진기구를 결성한다는 방법을 독립협회를 창립했고 독립협회는 7월 2일 조선정부의 외부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인원직을 선출하고 독립협회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독립협회에 보조금을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위원들은 자주 모임을 개최해 모든 안건을 다수결로 의견들 구정을 둬 민주적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독립협회는 초창기 때는 민이 자유롭게 해서 만든 단체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동국학부의 정동국학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좀 지원을 받고 이제 했던 간병단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한국협회하고 좀 약간 비슷한 단체였다 보시면 돼요. 초창기 때 한국협회도 좀 간병단체잖아요. 물론 이제 성향은 다르죠. 그렇지만 인제 탄생하는 배경을 볼 때는 간병단체적 속성은 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창립 초기에는 독립협회 간변단체 성격이 강하고 초기 때는 그렇게 일반인 참여는 높지 않았고요. 회장 안경수, 고문 사절필, 위원장 이완용 등 주요 인물들이 모두 정동국학부 계열의 현직 관료였다. 근데 7월 하순 왕시에서 왕세제 명의로 독립물 건립에 들어간 비용이 약 20%에 해당되는 1,000원을 시사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독립회원 가입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독립관에서 매주 개최되는 집회는 여전히 전현직 사교들 모임이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계몽단체로 이렇게 대중단체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윤치호라는 사람이야. 윤치호. 윤치호. 그래서 독립협회를 대중계몽운동단체로 변화시켜 나간 주역은 윤치호였다. 자, 그는 8월 5일 서재필을 만나 독립협회를 강의실, 도서실, 그다음에 박물관 중 계몽단체를 변모시키려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독립협회는 매주 1회 독립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회원들 정치의식을 보양시키는데 자 이런 토론회가 점점 커지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인제 만민공동회로 인제 확대돼 나가죠. 예. 자 8월 29일 열린 제1차 토론회 주제는 "조선의 근무는 당장 급한 거는 인민의 교육으로 작성합니다." 였다. 한편 1898년 2월 13일 날 그 당시 21차 토론회에서 러시아의 조용도 조차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상주하는
구국선언 상소를 이제 결정했는데, 자, 이 선언 상소는 그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서 좀 찾아서 파악해 두세요. 웬만한 교과서에 이 구국선언 상소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조용도 조처를 요구하는 반대 상소 의견을 상정하는 가운데서 요 구국 상소 선언 상소가 이제 결정됐다는데, 근데 러시아가 왜 조용도를 조처하려고 했는가? 조용도는 지금 부산의 영도죠. 부산 가 보면 이제 영도라고 큰 섬이 하나 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다리하고 연결돼서 이제 뭐냐면 섬은 아니지만, 자, 이 러시아는 그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극동함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극동함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배는 증기선이었죠. 증기선은 석탄으로 운영된 거야. 석탄. 이 석탄은 부피가 크잖아, 석유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목적지에 가는데 필요한 석탄을 자기 증기선에 다 뭐냐면 이렇게 싣어 놓질 못해요. 배가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이제 타고 싣고 이제 떼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 기항지에 들러 가지고 이게 이제 석탄을 공급받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극동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저쪽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쪽으로 내려가려면 여기 한번 석탄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저정도에 들러 갖고 여기 저탄소를 이제 설치해서, 왜냐면 여기에 이제 석탄을 공급받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차를 해 달라고. 조차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빌려 달라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인 주권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지만 조차는 좀 넘어가 버리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그 안에 있는 이제 모든 그 권리들은 누가 행사를 하냐면 그 조차를 빌린 국가들이 행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하여튼 이걸 이제 상주하는 구국 선언서를 이제 결정했고, 이들 전후에 독립협회 활동은 그 성격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계몽운동기고 이후는 개혁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뭐냐 인증번호 하나 더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네, 인증번호 80번이에요. 자, 그래서 1 번은 계몽운동기, 2 번은 개혁운동기 이렇게 있는데, 이 독립협회 활동의 구분은 책마다 좀 달라.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제 이거는 인제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요게 중요하다면 요렇게 붙고, 이렇게 1 기, 2 기, 어떤 거는 정부와 관계해서 뭐 1, 2, 3, 4기 이렇게 붙고, 우리가 자강 그 자주 독립운동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활동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 구국 선언 상손을 계기로 해서 성격 변화를 가지고 이게 1 기와 2 기로 구분을 했어요. 요 관점이 이게 시민한국사 관점이에요. 예. 자, 계몽운동기를 먼저 보면 이게 초창기 때죠. 그래서 계몽운동기 때는 간료 및 그 양반 신분의 회원이 주로 이뤘고, 토론회의 주제는 신교육, 미신타파, 시민보급, 신문보급, 위생 문제 등 대부분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개혁운동기, 국선언 상소 이후죠. 자, 개혁운동기에는 신식학교 출신 및 외국 유학생 등 근대 교육을 받은 젊은층의 참여가 급증했고, 기존의 관료층과 대거 퇴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독립회가 그 후에 이제 이권 수호 운동이니 뭐 김홍렬 도착 사건이니 하면서 정부하고 이제 나를 쓰면서 대립을 하게 되니까 이 친러 친미파의 이제 관료들이 빠져나간 거야. 그리고 요 자리에 이제 대중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게다가 토론회 주제도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민권 신장, 의회 설립, 개혁 내각 수립 등과 같은 정치 현안을 올랐다. 자, 활동 방식도 독립간에서 토론회 여는 틀을 벗어나서 직접 정치 운동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독립협회와 황제의 갈등 보죠. 자,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을 해야 한다는 그 여러 정치 세력들의 공동 문제의식을 아래 설립됐으나 국가 운영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달랐다. 황제는 아간 8천 이후에 실추된 군주권을 강화하려고 했고요. 그에 반해서 서재필은 민중계몽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국민국가를 수립하면서 했고, 정동국학부는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해서 내정계의 동력을 확보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설립 초기의 주체부들이 이제 각기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황제는 군권, 서재피는 민권, 그래서 여기는 정계 주도권, 정치적 공학적인 측면에서 참여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1898년 2월 이후에 독립협회가 민권운동과 첨정권운동을 전개하는 등한 황제 권력의 갈등이 포면화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눈치껏 고위 관료들은 독립협회에 탈퇴했고,
온건파 급진간의 노선 대립도 나타났다. 자, 이 동료협회는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관료들부터 시작해 갖고 그다음에 온건배역파, 뭐 급진계합파, 그다음에 개신 유학자들, 그다음에 뭐 영미식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뭐 서재필 같은 무리들 등등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 세력들 안에 또 의견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있던 고위 관료들이 빠져나간 후에 그다음에 그 나머지 세력들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났는데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윤치호, 이상제 같은 온건파들은 관료와 백성의 화합을 표방하면서 고종 황제와 협력할 내정 개혁을 이루는 입장인 반면에 이 당시에 고종 황제가 했던 게 뭐죠? 강무 개혁이죠. 그래서 강무 개혁을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내용이야. 그런 거고 반면에 이제 안경수, 정교 같은 급진파들은 박용호 등 북의 망명자 결합해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자, 이들은 만민공동회가 대중시위를 발전한 정세를 이용해 중추원을 새로운 걸 구성하고 중추원의 의정부 대신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만민공동회 그 밑에 있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민공동회 그리고 간민공동회 이건 예전에 나왔죠. 시험 문제. 자, 만민공동회 보면 1898년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해 자유독립의 수호와 자유민권의 신장을 위해 개최되었던 민중대회고 그 앞에 있었던 토론회가 대중적으로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거는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최하고 조직한 민중동원 집회와 독립협회와 관계없이 민중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한 만민공동회 두 가지가 있다. 예. 그래서 인제 근대적 정치 집회의 효시를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눴네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 만민공동에다가 간을 모셔다 관리를 같이 모셔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간민공동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민공동회, 만민공동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민공동회 하면서 관리를 모셨으면 이게 간민공동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헌의 16조 같은 걸 인제 공포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추원이라고 했는데 중추원은 이제 그 뭐냐면 여기에서 중추원은 의회와 비슷한 거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번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 갖고 인제 요 여기에서 중추원은 예전에 중추원은 자문기구였으니 중추원이 있었잖아요. 이걸 개혁을 해 갖고 신간제, 신중추원 간제를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간선위원과 민선위원 이렇게 뽑고 그래서 간선위원은 정부에서 이제 추천하는 거고 이게 아마 요 정도 여기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민선위원은 독립협회에서 이제 뽑는 거죠. 각각 25 명, 25 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신중추원 간제 같은 어떤 그 법률적인 어떤 그것도 만들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 임명석 사건이 터지고 결국에는 만들지 못했죠.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당시 독립협회는 러시아가 내정을 간섭하는 걸 막기 위해서 1893년 3월부터 3월 10일부터 서울 시내 만민공동회 지속적으로 개최했는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규모 착성하면서 이는 한국 근대 정치 집회 효시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군사고관과 재정공을 철수하고 저용도 조차 요구를 처했으며 한려은행은 일종의 이제 중앙은행 같은 역할이죠. 러시아가 이제 뭐냐면 한국의 어떤 재정권, 금융을 장악하려고 이런 그 한려은행 같은 걸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지폐를 발행하고 물가를 조절하고 같은 그랬는데 결국에는 폐쇄를 했다. 자,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권수호 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용도 조차 요구 뭐 하려고 하는 것들 이권수호 운동. 그 이권수호 운동은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객관식 기출 예문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 경제 고국 운동 중에 하나였던 이권수호 운동을 펼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독립협회가 무서워 가지고 이렇게 나갔냐? 독립협회가 이제 반대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갔냐? 그건 아니에요. 러시아가 아까 좀 말했지만 만주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한반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뭐냐 그 외국 세력들의 견제를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만주를 잃을 수 있다.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건 만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열강하고 갈등을 안 빚으려고 했어 한반도에서. 예.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독립협회가 반대하고 열강들이 또 태클 걸고 하면 또 이제 갈등을 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러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하여튼 이 과정에서 민권 의식이 높아져 독립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민권 보장 및 권력 개편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자,
그다음에 독립협회가 주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자 항제와 보수파 관료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5월 서재필을 중추원 공원에서 해임을 하고, 요때 중추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문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인제 서재필하고 그 당시 항제하고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미국을 추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서재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재필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독립협회를 했던 게 아니라 독립협회 좀 중단하다가 나갔어요, 이 사람은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럼에도 독립협회 활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안경수, 정교 등의 급진파들은 7월 초에 고종에서 상소를 올려서 홍범 14조를 준수하라. 이게 홍범 14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있고, 현위 6 조에 보면 마지막에 6 조의 내용이 있죠. 장정을 뭐냐면 준수할 거 이렇게 있어요. 장정을 준수할 거. 장정을, 근데 요때 장정은 이 홍보심사조를 얘기해요. 그럼 왜 홍보심사 이렇게 준수를 얘기하냐 하면, 이 홍보심사조 안에 어떤 입법적 요소가 많아요. 입헌적 요소. 그러니까 이제 전제 군주제를 견제하고 입헌 군주제에 어떤 지향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면 중추원을 입법기구 만들어서 거기에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십사조와 내용이 딱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보십사 준수를 요구를 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중추원 관제도 이제 개편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이제 뭐냐면 권력도 장악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홍보십사를 준수하고 공표와 인재 등용, 민의의 수용 및 의정부 관료들의 교체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안경수가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용호와 황제 태희를 모의한 이른바 황제 대리 청정 사건을 주도한 것이 발각됐다. 이 황제는 조병식 등 보수파 관료를 기용하여 이들을 통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독립협회 회장 대리였던 윤치호가 그 고종을 아령해 정부와 민간이 협동한다 의미에서 간민 사안을 역사하면서 반감을 무마시켰다. 자, 황제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상인 등 민중이 시위에 참여해 독립협회를 지지했고, 이 같은 민심에 밀려 결국 황제는 보수파 관료를 해임하고 독립협회 우호적인 박정희 내관을 수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협회 해산 관련된 내용이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협회 해산 있죠? 그전에 또 한 번 있었다는 거를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윤치호가 큰 역할을 해 갖고 결국엔 이걸 인제 뭐 무마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내각이 이제 승리되면서 그 당시 이제 관계가 악화됐던 정부와 독립협회가 극적인 이제 뭐냐면 또 반전을 이루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뭐냐면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졌다가 관계가 나빠졌다가 박정희 내각이 추천되면서 관계가 좋아지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헌희 6 조도 인제 공포되고 뭐 간민공동회도 개최되고 그랬지만 뭐예요? 요게 임명석 사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결국엔 해체가 됐죠. 예. 그래서 인제 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기부터 이제 독립협회는 의회 성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자, 이때 이제 중추원을 어떻게 하는지 또 고치려고 했죠. 박정희 내각은 모든 잡세를 협파하고 중추원의 의관 중에 절반은 독립협회에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중추원 간판안을 독립협회 안건에 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추원 개편안 등의 독립협회 안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2번 나왔죠, 중추원. 예. 요때 중추는 자문기관으로 넘어갔고 일종의 의회와 같은 입법기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중추원 가편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중추원 개편을 위해 개설 시도 인식했던 한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보수 관료 및 한국협회를 동원해 박정희를 탄핵을 유도했고, 독립협회와 이에 호응한 시민의 토론과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냈다. 이에 이제 독립협회는 철야 농성까지 이제 거니면서 강력히 고발했고, 황제는 걸고의 조치를 철회하고 중추원 관제 개정을 지시했다. 이렇게 있죠. 자, 황제와 독립협회의 갈등은 그 정부와 관료들도 참석한 10월 29일 간민공동회에서 정점이 있었다. 자, 이 간민공동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간민공동회는 만민공대를 하면서 거기에 관리를 인제 초청해서 같이 논의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간민공동회가 된 거야. 그래서 간민공동회는 그동안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중심으로 민중이 참여했지만, 이 자리에서 독립협회는 국정개혁안 헌의 6 조를 제시하여 참석한 정부 고관들 이율 수용할 걸 요구했다. 자, 현위 6 조를 보면요. 이게 인제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첫 부분만 뭐냐면 황제권 공고할 것 해서 전제군주제를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뭐냐 2조, 3조, 4조, 5조까지 6조까지는 뭐냐면 뭐요? 어 이게 이제 그 황제권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헌의 6조는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책에서는 일부 책이나 이제 그 뭐 예전에 7차 교과서나 아니면 국부셈인가 하여튼 그 책에서는 전제군주제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네요. 예. 헌의 6조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는 거죠, 입헌군주제. 그렇지만 일부 책에서는 전제 군주제를 지향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예. 아마 요 1조 가지고 인제 볼 것 같은데 근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뭐냐면 입헌군주의 지향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래 갖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해서 1조 이 총량을 보는 게 아니라 2조 이부터의 강론을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제 일일이 이제 좀 분석을 해 보면 자 여기에서 1조 보면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간밀히 합심해서 황제권을 공고한다. 그 당시 이제 강호개혁이 강력한 한권을 내세웠잖아요. 요거와 연결시켜 보면 이제 황제권 구정한 사실 알 수 있지 폭력적으로 황제 중심의 정치체를 구상한다고 했는데 다른 이제 이게 해석이 이제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이 황제권이라는 것은 자주 독립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이만한 황제권을 강조한 보다는 우리의 어떤 자주 독립의 표명이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교과서에 이제 그 해설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다음에 2 조를 보면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국제의 대신과 중천 위정에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당시에는 이제 외국의 이권을 많이 나눠 주니까 넘어때로 이제 외국에 넘어때로 이권을 나눠 주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눈여볼 게 어 그 "대신과 중천 의장과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이거는 비준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조약을 맺으면 최종적으로 인제 이렇게 사인해야지 이 조약이 발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행정부와 행정부끼리 조약을 맺으면 최종적 국회에서 이제 비준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인제 뭐냐 통과돼야지 그 한 건데 최종적인 인제 그 통과 권한을 비준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준권을 이제 뭐냐면 "너 혼자 행사하지 말고 뭐냐면 대신과 중추원도 같이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중추원 의정이 뭘 갖고 있다? 비준권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3 조에 보면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해서 맡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 공포할 것." 이 탁지부는 그 1차 때는 탁지 아문이라고 했죠. 그 1차 개혁이나 2차 개혁이나 다 이제 "재정은 탁지부에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인제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잘 안 됐어. 이 강국이었기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국내부에 있는 그 내장원에서 모든 걸 처리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군부 분리였잖아요. 그래서 왕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이 분리한 상태에서 국가 재정은 탁지부, 왕실 재정은 인제 뭐냐면 어 내장원에서 이제 했는데 탁지부 같은 게 국가 재정이기 때문에 뭐냐 예산을 이제 만들거나 예산을 처리하거나 예산의 어떤 결과를 다 뭐냐 공포해야 돼. 그리고 절차 과정이 있고 항상 거기에 대신들이 또 인제 뭐냐 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강국이었기 때 이제 고종은 이런 탁지부보다는 그 당시 황실 재정을 이제 관장하는 내장원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어요. 내장원 같으면 자기 멋대로 해도 되거든요. 비자금 만들기도 좋고. 그러니까 인제 이런 내장원이 아니라 "탁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다 공개적으로 해라." 이렇게 인제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 4 조에 보면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인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권, 인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인권, 인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니 민권이니 뭐 인권 특히 인권이라는 개념은 요때 처음 나온 거야, 요때.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사용했던 게 인권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계기됐던 게 김옥률 독차 사건이라고 있어요. 김옥률이라는 사람이 독차 이제 했는데 이 고종하고 인제 순종이 커피를 마실 때 여기에다 마약을 이제 마냥 대량으로 푼 거죠. 고종은 좀 마시다가 이상하니까 뱉었어. 근데 순종은 꾸역꾸역 마시다가 얘가 이제 완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 김옥률 같은 독착 사건은 일어난 걸 보고 '아 이거 잘해 줬더니 이게 또 건방지게 기어오르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연자법, 노류법 같은 걸 부활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독립협회가 반대를 하고 독립협회 회원들 막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독립협회 사람들이 이제 피고 인권을 강조해라 뭐 하면서 이때 인제 인권을 강조하는 그 목소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잡아가기 전에 뭐 어떤 구속영장 같은 거 발급하고 우리가 말하는 형사소송법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권이라는 요구를 사용했고 이 김웅룡 도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와의 갈등에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요구했던 것들이 이 사조에 그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책임자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의 동의를 하여 임명할 것 이렇게 했거든요. 책임자는 그 당시에 장차관 정도 되는 고위직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멋대로 뭐냐 인사권 행사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 6 조를 보면 자 장정을 실천할 것 여기에는 이제 갑오개혁기 때 제정된 법령들 장정이라 하는데 이게 또 해석이 달라. 찾아보시면 이제 그 한민족 대 백과사전인가 거기 에 홍보 14조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책은 홍보 14조 어떤 때는 인제 갑오개혁기 때 제정된 법령들 뭐 등등 해석이 다른데 제 생각에 이게 홍보 14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예. 얘네들 앞문장하고 인제 연결돼서 보면.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 조를 제하고는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가 다 뭐냐면 이런 입헌군주제 지향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교과서 입헌군주제 지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부 책에서는 전제군주제 지향이라는 책도 있다. 요거는 인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1 조부터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자 헌해 6 조는 제1 조도 황제권의 강화를 부정한 사실을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는 황제 중심의 정치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것은 황제가 희망하는 무제한적 국권 행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1조 외에 다른 조항들은 황제권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의 내용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강력한 전제 황권을 만약에 추구하는 황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간민공동회 열린 다음 날 30일 민심을 확인한 황제는 헌의 6조 실행을 재가했다. 이에 이제 박재량 내각은 중추원 간제를 공포하는 동시에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엄밀히 말하면 신중추원 간제요. 예. 신중추원 간제. 자, 그래서 이 공포하는 동시에 독립협회 의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을 선발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12월 4일 이 보수파들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인제 음모설을 제기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음모설을 이제 유포시켰냐면 임명석 사건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벽보를 갖다 붙이죠. 그 벽보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이제 하려고 하고 그때 대통령은 박정희, 부통령 윤초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걸 뭐냐면 밤에 몰래 써 가지고 곳곳에 붙여 놨어. 그래서 이게 학살이 된 거죠. 예. 원래는 이제 이런 임명석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는 아예 취급하지 않고 지급도 안 해. 그냥 불태워 없애 버리거든요. 그게 원칙인데 요때는 인제 뭐냐면 그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걸 보니까 황제가 그걸 원했던 것 같아. 얘네도 한번 손을 봐 주려고 했는데 뭔가 명분이 없잖아. 근데 때마치 뭐냐면 얘네들이 조병식 같은 보수파 관료들이 알아서 이렇게 임명서를 갖다 붙이면서 음모설을 널리 확산시키니까 이때다 생각해서 인제 이 소식을 듣는 황제는 곧바로 간민공동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독립협회 같은 모든 단체를 해산을 명령했다. 자 요거 인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해산된 단체들이 독립협회뿐만 아니라 한국협회도 해산이 돼요. 왜냐하면 독립협회를 딱 해산하라고 명령하면 dun이 있잖아, 국내정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근대 국가고 그런 걸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독립협회만 해산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 뭐냐면 독립협회가 개겼으니까 인제 그러나 보다.' 해 갖고 인제 그 약간 좀 그거 서양 열강들도 좀 '아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독립협회가 하는 게 아니라 "협회란 협회는 다 없애라." 그러면서 그때 독립협회와 한국협회가 동시에 인제 없어지게 돼요. 예. 그리고 회장 윤초를 비롯한 이상제 정교 17 명을 인제 체포하고요. 네 헌의 6 조에 동의했던 박정희도 파면하고 그다음에 이 보수파 내각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조병식의 보수파 내각이 이제 수립됐는데 물론 인제 여기에서 인제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독립협회하고 그 당시 인제 한국협회가 이제 해체가 됐는데 얘네들이 그걸 이제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한국협회든 독립협회 반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인제 독립협회가 또 인제 뭐냐면 만민공동회 열면서
동료협회 해산을 반대를 하고 한국협회도 와 갖고 인제 어디 얘네들 인제 왕의 밀지를 받았는지 하여튼 뒤에서 받아 갖고 동료협회를 또 해방을 놓고 결국에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뭐냐면 고종이 그러면 "알았다." 하면서 얘네들 이제 불러내서 얘네들 의견을 하나씩 듣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그럼 용서해 줄게." 하면서 동료협회, 한국협회를 다시 인제 뭐냐면 복귀시켰는데 문제는 이 동료협회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나갔던 거야 얘네들이. 요 정도 했으면 끝났으면 되는데 고종의 인제 그렇게 복원 복귀 양식을 이제 했으면 거기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인제 "한국표를 또 해산하라. 뭐 한국표를 왜 그대로 놔두냐."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좀 약간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다시 한국협회를 동원해 갖고 동료협회를 공격하고 동료협회가 인제 뭐냐면 거세게 저항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고종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동료협회를 해산시켜 버렸죠, 만민공동회를. 그리고 나서 다시 동료협회와 한국협회를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옥신각신하면서 했는데 보통 개론서나 교과서에는 그렇게 인제 왔다가리 갔다리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요 과정을 알아야지 예전에 재작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고종황제 이와 같은 조치는 동료협회의 아 고종황제 이와 같은 조치에 동료협회는 서울의 민중과 함께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촛불이잖아요. 그때는 횃불을 들었어. 횃불 집회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민심에 밀린 고종황제는 조별식 등을 해임하고 구속자 전원을 석방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종이 좀 줏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뒤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상당히 뭐냐면 복잡해. 예 좀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냥 딱 들으면 A는 A고 B는 B인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요. 예. 그래도 이제 만민공동 해산을 거부하고 현이 만민국내 해산을 거부하고 헌의 입주 실시, 동료협회 복설 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집회를 확대했고 그다음 외국 공사들이 반대에 경찰과 군대를 동원할 수 없었던 고종 황제는 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이나 일본도 뭔가 정상 국가, 근대 국가를 좀 보여주려고 했어요, 외국 열강대한테.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황제는 보부상 단체들 동원해 만민공동에 습격했지만 독립협회는 해산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12월 26일 날 만민공동회 재개되었고 고종은 윤치호를 충청 부의장에 총 50명의 충청 위관 등 독립협회 계열 17명을 충청 위관에 임명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했다. 한편 32명의 한국협회 계열, 나머지 1명의 도약소 계열도 충당했다. 그러나 이때 충청은 독립협회 주장 의회가 아닌 정부의 자문기관에 불과했기에 다시 12월 초에 만민공대를 다시 개최해 대정부의 공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독립협회 내 급진파는 박용의 사면 및 소환을 요구하는 정변을 일으키 기세를 보였다. 자, 이런 움직임은 고종황제와 정부를 결정적으로 자극할 뿐만 아니라 윤치호, 이상제 등 온건파와 만민공의 호의적인 사람까지 반발하는 사람까지 초대했고 그러니까 급진파가 너무 선을 넘었던 거죠. 그냥 거기 선까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났으면 독립협회가 다시 복설되고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인제 나가니까 인제 이런 상태까지 불려 있는데 자 이때는 상황을 주시했던 주한 외국 공사들도 무력 진압에 동의했기 때문에 고종황제는 12월 23일 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만민국내에 진압하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동시에 한국협회도 해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로써 독립협회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은 좌절됐다. 그래서 독립협회 해산 과정이 예전에 한번 2년 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거 관련해 갖고 제가 인제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다 자세히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읽고 요거하고 같이 읽으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실 중시의 근대화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강목개혁 관련된 내용이죠. 음. 자 강목개혁인데 이 강목개혁은 황실 중심, 왕 중심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뭔가 개혁을 하려면 이제 빨리 개혁하려면 구심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심점을 누가 잡았냐면 이제 고종이 잡는 거예요, 고종.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 잡고 이제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인제 있고 이런 강목개혁의 어떤 정책들이 어느 정도 뭐냐면 어 그 당시에는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료협회보다. 그래서 세력 균형기였잖아요, 이 당시 또. 일본하고 러시아 간에 어떤 이제 세력 균형기를 한 과정에서 빠르게 개혁하려면
뭔가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형성되고 이걸 구심점으로 잡아 갖고 인제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그게 안 됐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같이 어떤 처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혁을 했것 같이 우리도 뭔가 항식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했던 것이 훨씬 더 뭐냐면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 강로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보겠는데 요게 내용이 이제 쭉 많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